최근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역사관, 특히 현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은 늘 뜨거운 논란이 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요. 정계를 떠나서 문필가의 길로 돌아간 유시민 전 장관이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역사서를 펴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글을 풀어나간 방식이 흥미로운데요. 유시민 장관이 출생한 1959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현재까지 55년 동안의 한국 현대사를 개인적인 경험담과 함께 풀어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유시민 전 장관 오랜만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여전히 저는 장관님하고 부르는 게 편한데요. 괜찮으시지요? 별로 안 괜찮은데요. 그럼 주변에서는 다들 뭐라고 하세요? 그냥 뭐 유 선생이라고 하죠. 제가 선생님. 일하는 동네에서는. 예, 그러시군요. 유 선생님. 아니 근데 예. 다들 다른 분들은 그 장관이라고 말씀드리면 다 좋아하시던데 뭐 왜 이렇게 싫으세요? 이게 무슨 어떤 정치에 대한 환멸 뭐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그 장관 이렇게 붙이면 인간관계가 좀 이상해져요. 아 그래요? 예. 편하지 못하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여보세요? 네. 예. 예, 편하게 사람을 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자, 지금 이 새 책 아직 서점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내일부터 서점에 있습니다. 아, 좀 있어요? 예정보다 며칠 일찍 나왔어요. 예. 10일부터 정식 발매다. 내일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예정은 그랬는데 예. 며칠 일찍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무슨 예약 판매분으로만 이미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제가 사인을 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그렇게 이벤트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셔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저 읽어보신 분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직은 이제 막 책이 나가서 근데 벌써부터 오탈자부터 시작해서 이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는 것까지 많은 지적이 오고 있어서요. 제가 죄송해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들 보이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유 장관님 개인적인 인기가 높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무래도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이제 사실 별로 우리로서는 반갑지 않고 좋지 않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사고도 많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과거 속에 원인이 있지 않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찾아보려는 그런 생각 그런 것도 꽤 넓게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가 예. 하면서 과거를 돌아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근데 책을 쓰신 방식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개인적인 경험담을 역사에 뭐 접목했다고 할까요? 이런 방식을 쓰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1959년이 제가 세상에 나온 해인데 네. 실제로 제가 살아온 기간의 대한민국사기 때문에 진행 중인 축구로 치면 지금 진행 중인 경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뚝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서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그 자체를 쓰다 보면 제 자신의 삶도 그 일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해봤습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 좀 주관이 개입돼 있다. 이거는 일단 이렇게 좀 접고 봐야 되겠네요. 예, 뭐 역사는 기본적으로 과거사에 관한 것도 다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의 주관이 다 개입된 거긴 한데 예. 이제 제 책의 경우에는 아주 내놓고 하는 거죠. 숨기고 이렇게 감추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예, 그 역사에 대한 제 자신의 우리 역사에 대한 감정, 이런 평가 또는 느낌 이런 것까지 좀 다 있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역사서를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지난해 그 한국사 교과서 채택 문제로 아주 또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도 이 책을 집필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뭐 정치적으로 보면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좀 연세가 드신 유권자 시민들하고 젊은 시민들하고 사이에 너무 큰 의견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예, 세대 그러다 간의 보니까 괴리가 좀 있었죠. 그 배후에 좀 우리 현대사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도 좀 있어서 예, 그렇게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세대 간의 공감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지요. 예. 지금 특히 현대사 인식에 대해 우리 사회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예, 지금 1959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 4.19, 5.16 군사 쿤데타,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굵직굵직한 현대사의 주요 장면들이 이 책에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한국 현대사 55년에 대해서 제한적인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쓰셨던데, 예. 자부심이면 자부심이지 왜 제한을 두셨어요? 예, 이제 1959년하고 2014년을 이렇게 횡단면으로 잘라서 예. 우리가 사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봤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보면 55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실상 거의 모든 면에서 확연하게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어떤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면, 또 정치적인 어떤 삶에 이르기까지 이제 아주 뭐 골고루 가난했던 그런 독재 국가에서 좀 불평등하게 풍요로운 민주국가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 이게 보통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대한민국의 기적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도의 변화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었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만 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예. 근데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둡고 추악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인권유린, 독재, 부정부패, 부당한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두운 면이 2014년 현재에도 완전히 극복이 된 게 아니고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편으로 이제 자랑스러움, 대견함 이런 걸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부끄러움, 분노 이런 것도 동시에 느끼죠.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느끼긴 하는데 이게 그냥 무제한적인 게 아니고 아주 제한적인 거다, 그렇게 좀 표현을 그런 썼습니다. 의미에서 제한적인 자부심이다라고 표현하셨군요. 장관님, 이 5.16이나 유신 정권에 대한 역사 인식은요. 예. 지금 보면 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단골 질문인데 이 장관들마다 참 답변하기 어려워하고 또 답변이 다 달라요. 이거 왜 이렇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5.16 쿠데타를 했던 분의 따님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이제 현직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하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못 얻을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 눈치 그런 것 보는 거다. 때문에 예. 아예 원래부터 이제 이런 5.16이라는 이 군사 정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이거 군사 정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리가 탐이 나서 자기 소신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임명이 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뭐. 예. 좀 김명수 권력 앞에서는 약한 게 사람이죠. 예. 대통령 좀 눈치 보고 있다. 자리 때문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교육정책 총괄하고 책임지는 수장의 후보가 되신 건데 5.16 유신헌법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평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피했더라고요. 예, 그게 그겁니다. 예.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이런 얘기는 그 얘기 지금 나 얘기 못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대한민국에는 무슨 상식이나 정의 같은 게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정부나 정치권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졌다. 이제는 이거는 품격, 최소한의 품격도 없고 상식도 안 통하고 예. 그런 세태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대통령의 인사를 답답해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개조에 앞서서 청와대 개조가 급선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장관께서는 또 내각에서도 계셨으니까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인사 난맥상을 누구 책임이라고 보세요? 휴야 대통령 책임이죠. 인사는 인사권자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대통령 책임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기 책임이다 이런 말씀 하셨던데. 자기가 대통령인가요? 자기가 책임지게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만약 모든 인사를 다 담당했다면 예. 그 사람을 기용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뭐 청와대가 제가 얘기 듣는 바로는 중앙정부부처의 과장 인사까지 다 간섭한다는데 과장 그렇게 인사까지 하도록 간섭하다. 예. 만들어 놓은 대통령 책임이죠. 누구한테 책임 묻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그런 거 제대로 하라고 뽑은 게 대통령인데요. 과장 인사까지 다 개입한다고요? 예, 지금 정부 중앙부처의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그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도 제때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이제 사실상 공석인 장관 자리도 많고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 중앙부처 인사를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개입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뭐 개조해야 된다. 국가 개조라는까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국가 개조하기 전에 자기 개조부터 하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조 이전에 최소한의 그런 인간적 상식의 회복 또는 정부를 운영하는 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헌법 정신과 각종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부터 해야지. 자기들이 개조 대상인데 뭘 누굴 개조해요 지금 솔직히 제가 있는 그대로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예.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건 좀 꼭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네. 정계에서 은퇴하셨지만 정의당 당원이시고 네. 또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진중권 교수님과 함께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기가 네. 상당하던데 이번에 노회찬 대표 재보궐선거 출마하잖아요. 선거운동 좀 동작을구에 출마하신다고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선거운동 좀 도우실 생각이십니까? 평당원이라 뭐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러면 직접적으로 좀 도울 생각은 없으시고요. 이제 우리 당원들이 보통 시민들이 참여해서 돕는 만큼 저도 해야겠죠. 좀 야권 연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이것도 지금 제가 정치를 떠나서 이렇게 무슨 뭐라고 말씀드릴 만한 판단할 만한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저도 신문 보고 알기 때문에 이거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네요. 아이고 뭐 과장 인사까지 다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허원하게, 옛날에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아직도 정부 안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죠. 뭐 한 사람의 국민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동작을 말이죠. 네. 어제 그 전략공천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좀 난장판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뭐한데 그렇게 됐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 상식이 좀 허물어지는 거는 여야 막론하고 모든 큰 정당들이 다 그런 것 같죠? 상식이 허물어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막론하고. 보니까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그런 느낌밖에 안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말씀 듣겠습니다. 네네. 유시민 전 복지부